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 8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의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에서는 예상 밖으로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 집계를 보면 전체 435석 가운데 지금까지 공화당 203석, 민주당 187석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공화당이 15석만 추가하면 과반인데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NBC 방송은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222석을 차지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And it is clear that we are going to take the House back. But when you wake up tomorrow, we will be in the majority and Nancy Pelosi will be in the minority. 반면 상원은 안개 속입니다. 공화당이 상원도 장악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펜실베이니아주를 거머쥐는 등 민주당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I never expected that we were going to turn these red counties blue, but we did what we needed to do. I'll be the next U.S. Senator from Pennsylvania. 지금까지 민주 48, 공화 49석을 확보한 가운데 두 당이 한 석씩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상원 다수당은 다음 달 조지아주에서 결정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두 당 후보 모두 득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다음 달 6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36명을 새로 뽑는 주지사 선거에서는 지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16명을 당선시킨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붉은 물결이 일어나 공화당이 대승을 거둘 것이란 당초 전망과 다소 다른 결과에 현지 언론은 차기 하원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확고한 승리 선언을 하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재난재해 정보를 총괄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이 12구 참사 당일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겁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약칭 NDMS로 불리는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2005년 최초로 도입돼 지금은 자연재난은 물론 사회재난 정보까지 총괄하는 범정부 전자플랫폼입니다. 재난재해 관련 각종 정보와 협조 요청이 NDMS 플랫폼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구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지시 시각은 밤 11시 21분.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전국에서 치러지는 헬로윈 행사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신속히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11시 36분 이 같은 지시사항을 언론에 알렸고 1분 뒤 행안부 상황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안부가 NDMS를 통해 경찰청에 대통령 지시를 전파한 건 한참 뒤였습니다. M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가 경찰청에 지시사항을 전파한 시각은 날이 바뀐 뒤인 0시 16분, 경찰청이 수신한 시각은 그로부터도 1시간 뒤인 새벽 1시 20분이었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2시간이 다 돼서야 시스템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의 지시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도 NDMS 메시지 수신과 별도로 상황실 직원이 뉴스 속보를 확인한 뒤 문자 메시지로 지시사항을 전파했다며 그 시각은 0시 26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보다 뉴스를 보고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밤 11시 54분 복지부는 응급의료팀을 파견하고 병상을 확보하라,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구급과 치료를 실시하라는 2차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NDMS 플랫폼을 쓰지 않고 있고 행안부는 2차 지시의 경우 NDMS를 통한 전파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 뒤 전파 시간은 35분에서 1분 이내로, 재난 상황 파악 시간도 16분에서 2분 13초로 단축됐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30억 원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12구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12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과 무소속 등 의원 18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강조하며 조사 대상으로 지자체와 소방, 경찰, 행안부, 총리실은 물론 대통령실도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에 유리하게 사건이 축소되고 증거는 폐기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재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국정조사 해야 하고. 이재명 대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 국정조사에서의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곳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 수사만을 가지고는 이 정부의 그 각 기관들의 정치적 책임을 정확하게 묻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오직 정쟁의 시간만 끌겠다는 속셈이라며 조사 범위에 대통령실을 추가하며 불순한 목적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수사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그때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고려할 일이지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국정조사에 대해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 3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영장에는 구체적인 청탁 정황이나 자금 마련 과정까지 담겼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사 앞에서는 4시간가량 민주당 측과 대치하다 당사 안에 정진상 실장이 쓰던 PC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 대해선 국회의장실이 강제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영장 집행을 미뤘다가 저녁 무렵 민주당 협조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정진상 실장이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013년과 2014년 명절 때 1천만 원씩 3천만 원,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천만 원, 특히 2019년 9월에는 정진상 실장이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쓸 곳이 있으니 5천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유 전 본부장이 주변에서 돈을 빌려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자금 마련 과정과 청탁 내용도 담겼습니다. 2020년 10월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에게 자금 마련을 부탁했고 정 변호사는 룸살롱 마담에게 부탁해 룸살롱 직원 계좌로 3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경기도 정책보좌관이던 정진상 실장의 도청 사무실에서 돈을 건네며 사업을 하려는데 경기농업기술원에 잘 말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비료 사업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410만 원과 330만 원, 술 접대 금액도 적시하며 이들의 유착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정 실장이 작년 대장동 수사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시켰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성실히 협조해왔는데도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다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앞두고 MBC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4%, 잘 못하고 있다는 59.7%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삶의 질은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고 더 나빠졌다는 답은 36%에 달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3.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9.7%였습니다. 지난 MBC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8월에는 28.6, 9월에는 30.4%를 기록해
오차 범위 안에서 변화를 보였고 부정평가는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웃돌았고 40대에선 잘못하고 있다는 답이 77%를 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삶의 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0%를 넘었고 나빠졌다는 응답이 36.7%로 좋아졌다는 응답 10.9%의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6개월간 좋아진 부분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없다는 응답이 60%에 육박했습니다. 뒤이어 12.3%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꼽았고 정치개혁과 부패 청산, 남북관계 등이었습니다. 가장 나빠진 부분은 여야 갈등 등 정치 불안을 꼽은 응답자가 제일 많았고 국민 갈등 심화와 재난과 안전관리 대처, 남북관계 등이었습니다. 나빠진 것이 없다는 응답은 11.4%였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24.2%로 가장 높았고 안철수 의원 11.1%, 나경원 전 의원 9.3%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22.3%로 1위였고 안철수 의원이 15.8%, 유승민 전 의원은 8.8%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3%, 국민의힘 36.4%, 정의당 5.1%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